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에 제어문을 했었죠. 그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제어문까지여서 제어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중간고사는 현상원 교수님 강의만 있었으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현상원 교수님이랑 조세현 교수님 두 분 다 보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배열부터는 여러분 진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뭘까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 이제 이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생이 있어요. 학생. 뭐 스트링으로 스튜던트라는 우리가 학생을 정보를 저장할 때 뭐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1에 A를 저장하고 2에 B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스튜던트 10까지 선언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배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선언은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쓰고,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가 하나의 배열 이름에 연속적인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이거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포인터를 배우게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선언할 때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자료형이랑 이름이랑 길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학생 수가 뭐 10명이다 했을 때 10명인 거는 이제 길이에 해당이 되고 학생이라는 건 뭐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했겠죠. 그리고 자료형은 뭐였어요? 스트링. 이름을 저장할 거니까 스트링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 선언할 때 자세하게 이것도 배울 거예요. 배열 선언 시 배열의 길이는 반드시 정수, 상수로 선언한다. 길이는 무조건 이제 정수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10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거나 뭐 이래서 배열을 선언하는데 0.5 이런 거는 이제 될 수가 없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열의 선언입니다.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해요. 앞에 타입 있죠. 자료형이었죠. 타입, 자료형.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대괄호 열고 길이를 써주고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스튜던트도 예를 들면은 스트링 자료형 써주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변수 이름 그리고 이제 대괄호 열고 10명이었으니까 10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이러면 이제 10명의 학생을 저장하겠다라는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자료형, 이름,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메모리의 연속성 얘기했었죠. 메모리의 연속성.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 디렉션이 아니죠. 원 디멘션 ARR 뭐 어레이겠죠. 뭐 이거를 선언했는데 이 배열 원 디멘션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인티저형의 자료형이 4번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처음 이제 4개면은 이 4개가 다 서로 옆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 뭐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니까 뭐 4바이트씩 집 크기가 4겠죠. 4씩 연속으로 있겠죠. 16개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선언의 예시들이 나와 있죠. 뭐 인티저로도 선언할 수가 있고 플롯으로도 선언할 수가 있고 더블로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은 다 나와 있고요. 7, 10, 12 길이 선언했고 이름이 ARR1, ARR2, ARR3죠.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엔 뭐 7개니까 4 곱하기 7 해서 28개의 메모리를 차지하고요. 28바이트. 얘는 플롯이니까 플롯은 몇 바이트죠? 플롯도 이제 4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10에서 40바이트, 더블 0은 8바이트니까 8 곱하기 12에서 총 96바이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배열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제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트링 스튜던트 10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인 메모리 할당이 됐기 때문에 배열 이름에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이 요소의 위치라는 거죠. 이 요소의 위치를 이용해서 변수를 구별하고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배열의 크기보다 1이 작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던트 10을 선언하면 스튜던트 대괄호 10이라는 변수는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0부터 9까지 스튜던트 0부터 스튜던트 9까지 있습니다. 0부터기 때문에 10개면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10개죠. 그래서 인덱스는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1이 작다. 전체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RR이라는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의 첫 번째, 그러니까 0이면 첫 번째 인덱스인 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여기에 10을 넣고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인덱스에 11을 넣고 세 번째 인덱스에 25를 넣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idx는 뭐 예를 들어서 idx가 8이야. 그러면은 몇 번째죠? 이게 8이면 아홉 번째 인덱스에 20을 넣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또 볼게요. 배열 ARR이라는 배열을 5개짜리 선언했어요. 여기 썸에 0을 넣어주고 i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그러면 5개가 된 거예요. 0부터 4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에는 첫 번째 인덱스에 10, 두 번째 인덱스에 20, 세 번째 인덱스에 30, 네 번째 인덱스 40, 마지막 인덱스에 50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5개의 이 코드가 뭐냐면 지금 코드를 대충 이제 보면은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의 합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배열의 지금 크기가 5라는 걸 알고, 그리고 각 이제 배열의 자리에 5자리에 값을 다 넣어줬죠. 10, 20, 30, 40, 50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썸은 0을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이 썸에다가 각 그 배열의 요소를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10, 두 번째 자리 20 이런 식으로 폼은 돌려서 5번을 해준 거죠. 그래서 10부터 50까지 정하면 다 배우죠. 60, 60 해서 120, 150이 되죠. 그래서 15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배열의 초기화를 볼게요. 배열의 초기 값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차례로 쓴.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배열의 크기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 값을 할당하게 되면 나머지 배열은 무조건 0으로 초기화돼요. 자, 이것도 설명 드릴 거고, 자, 초기 값의 개수가 묵시적으로 배열의 크기가 됨.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아도 초기 값의 개수가 묵시적으로 배열의 크기가 된다.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ARR1이라는 배열은 길이가 5가 주어졌고, 중괄호를 통해서 중괄호 안에 이제 컴마로 나눠주고 5개를 넣어준 거죠. 1, 2, 3, 4, 5.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ARR2 배열은 길이를 선언해주지 않았어요. 길이가 없죠. 지금 여기 길이를 넣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초기화로 중괄호 안에 총 7개의 변수를 콤마를 통해서 나눠서 넣었죠. 그러면 이 배열의 길이는 뭐가 된다?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7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안 써줘도 초기화를 7개 해줬다면 7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여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R3라는 배열입니다. 길이가 5예요. 길이가 5인데 중괄호 안에 보면 2개밖에 없죠, 요소가. 그러면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는 1, 2로 초기화가 된 거고, 나머지 3개는 뭐다? 이렇게 0이 들어간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초기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방금 전에 이제 인티저, 정수형의 초기화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그 문자열의 초기화를 알아볼게요. 배열의 끝에는, 그 문자열의 끝에는 항상 이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널 포인터 뭐냐? 널 문자인데, 백스페이스 제로가 우리가 널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널이라고 그냥 넣어주기도 하죠. 이게 항상 삽입이 돼 있어요. 뭐 문자열이 시작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의 얘기예요.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이 문자의 끝인가. 문자의 끝을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맨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굿모닝을 예시로 들면 굿 띄고 모닝 들어가고 느낌표 들어가고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백스페이스 제로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차원 배열을 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도 뭐 똑같아요.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3차원 배열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뭐 쓸 일이 종종 있겠지만 거기까지 보지 않고 지금은 당장 2차원까지만 보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돼 있고요. 행과 열. 그러니까 뭐 사실 행과 열로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선형으로 돼 있는데 선형 구조지만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행과 열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크기는 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크기는 열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행과 열로 보는 것보다 그냥 그 배열 자체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행과 열은 논리적인 표현일 뿐 실제 메모리는 1차원 배열 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아까 뭐 ARR 1 디멘션,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거죠. 1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1차원 배열은 길이가 10, 뭐 10 똑같죠. 아까 전에 한 거죠. 자,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다음은 2 디멘션이죠. 이건 이제 5가 이제 대괄호를 통해서 각각 할당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길이가 각각 5예요. 그럼 길이가 총 몇이다? 10이다. 그럼 크기는 어떻다? 똑같다. 왜냐면 얘는 4 곱하기 10, 얘는 4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5죠. 결국 둘 다 40이죠. 그냥 행과 열을 나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밑에 3차원 배열은 333. 그래서 각각 333. 얘는 9겠죠. 4, 9, 36해서 총 36바이트를 쓰겠죠. 아니죠. 23, 4 곱하기 27이겠네요. 네. 27. 아,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 얘기했어요. 4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100. 10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서 다시 100바이트 이거는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이 크기는 제가 잘못했네요. 위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ARR1이 3, 4로 이제 초기화가 됐다. 초기화가 아니고 선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요런 뜻을 갖는다. 대충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0 앞에 0 자리가 4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3행 4열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정말 쉽죠. 3행 4열이기 때문에 총 12개죠. 그러면 3 곱하기 4에서. 근데 크기는 항상 얘기했듯이 인티저는 4바이트, 크기는 48바이트짜리인 거예요. 12개의 공간이 있고 한 공간당 4바이트씩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접근하냐,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방금 했죠. int AR1 대괄호 3 대괄호 4. 자,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 2행의 3열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행의 3열을 알고 싶다. ARR 2행 3열은 2죠. 왜냐? 전체 개수는 이제 여기서 선언되는 이 개수의 마이너스 1만큼이에요. 왜냐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행의 3열은 1, 2죠. 왜냐면 0, 1, 2가 되고 0, 1, 2, 3, 4가 되기 때문에 2행 3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가 아니고 0, 1, 2, 3이죠. 이렇게.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인덱스를 1개 사용하고 2차원의 경우는 2개의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2개의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즉 n차원 배열에서는 n개의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n개의 n차원 배열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코드가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n차원 배열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자주 쓰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알고리즘 공부를 하면서 막 그렇게 고차원 배열을 많이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차원 배열은 다양하게 쓰는데 고차원 배열은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접근은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 말씀드렸죠. 선언을 했고 얘는 이제 0,0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죠.
1열 1행이에요. 그거 좌표는 0, 0이다. 왜? 이것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준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거는 1행 2열 1행 2열 여기다 2를 넣어준다는 표현. 그리고 얘는 3행 2열 3행 2열에다가 5를 넣어준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초기화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안에서 한 번 더 중괄호를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행에 몇 개를 넣는다. 이런 것도 이제 안에서 따로 중괄호를 쳐주는 거고요. 중괄호 사이에는 또 이렇게 행을 구분하는 컴마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채워진 않았다. 3개의 중괄호가 다 있긴 한데 빈 곳이 있다. 그러면 그 행은 그 열은 이제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없이 그냥 쭈르륵 쓰면은 위에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1행 1열부터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빈 곳은 마찬가지로 0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 다중줄로 표현하지 않아도 결국 이거랑 같은 얘기죠. 한 줄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줄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2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이제 만약에 2개가 모두 빌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2개가 있는데 2차원 배열은 이 2개가 모두 비면 결정하지 못하죠. 컴파일러가 뭐 지멋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는 바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코딩하는 사람들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만 생략할 수 있도록 약속돼 있어요. 세로 길이가 뭘까요? 세로 길이가 요거예요. 요거 행 길이. 요 행 길이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생략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과연 뭐 8행 1열짜리냐 4행 2열짜리냐 2행 4열짜리냐를 모르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 길이는 항상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4라고 만약에 정했으면 어떻게 묶일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그래서 2행 4열짜리 2로 묶으면 이렇게 묶이고 4행 2열짜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서 계산해준다. 얘는 비워도 뒷자리만 써있다면 오케이 괜찮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거의 안 쓰죠. 보통은 그냥 둘 다 채우는 게 이제 플랫합니다. 둘 다 채우는 게 그냥 그것이 기본적인 형태고 이제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 만약에 뭐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비워야 되는 경우만 이제 비워주고 보통은 코딩할 때 대부분 명시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배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